나이 들어서 늙고 병약하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죠. 세금입니다. 그 세금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말 그대로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있다면 피하셔야 됩니다. 이 폭탄 피하는 방법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주치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건강보험료 무서우시죠? 아직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어느 정도 받으신단 말이죠. 건강보험료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들 받으실 때 기본적인 세금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받는 연금액에서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지출이 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늙고 돈도 없는데 또 병까지 들었는데 자꾸 세금은 빼간대. 그것도 소득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빼간대. 그게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무섭죠? 이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까를 한 3가지 포인트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들이 있고 퇴직소득도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들도 있죠. 이 여러 가지 소득들 중에서 어떤 소득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 기준이 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부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내용들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종합소득과세가 되는 소득에는 총 6가지가 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이 사업소득 안에는 임대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이 외에도 퇴직소득과 집을 팔거나 주식을 팔았을 때 차액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있겠죠. 그러나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일생일 때 늘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다른 분류로 과세를 한다고 해서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건강보험료에는 제외가 된다. 그럼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소득은 뭐냐? 종합소득 과세되는 이 6가지다. 입에사 근연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입에사 근연기에 소득을 합한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규정을 하는 거고요. 이 소득이 하나만 발생한다. 근로소득이다 또는 연금소득이다. 그러면 원천징수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받고 이 소득이 내 소득인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연금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임대소득도 있다. 그럼 3가지 소득이잖아요. 벌써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로 해서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합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 세율이 있을 거고 이것만 가지고 세율이 있을 텐데 두 개를 합치면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니 합산해서 연간 얼마다 하면 그거에 대한 세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따로 세금 냈던 거, 요거 따로 세금 냈던 거 해서 합산해서 세율이 나오니까 합산 세율과의 차액을 다시 내게 되는 거죠. 또는 돌려받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에서는 이배사 근연기 중에서 이 마지막 5번째 연금소득 있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절반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100만 원 받고 있다고 하면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에 대해서만 연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중에서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공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지만 사적연금이 있죠. 개인연금저축이라든지 IRP,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상 부과하는 소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과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면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50%로 부과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 이배사 근연금 빼고 기타 소득까지 해서 5가지의 소득은 날 것 그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두 번째,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나타나는 인물, 첫 번째는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밑에서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피부양자라고 하죠. 그리고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받으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 4대 보험 적용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원천징수 되고 나오잖아요. 이 분들을 직장가입자라고 하고요. 또는 사업장가입자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둘도 아니야.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죠. 지역가입자는 자녀 밑에 또는 배우자 밑에 피부양자로 될 수도 없고 직장가입자도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신다 또는 개인사업을 하신다. 지역가입자가 되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피부양자 기준 조건은 연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월로 167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부부 각각 개인별로 167만 원이 넘는 남편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되실 수 없죠. 근데 167만 원이 아니라 한 푼도 없는 아내 기준에서는 피부양자가 가능한 겁니다. 자, 재산 기준 보겠습니다. 재산 기준은 내 집이, 내 토지가 얼마큼이 되느냐, 시세 아니고요. 공시가격, 공시지가 아니고요.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60% 정도 수준 됩니다. 1억짜리 공시가격 내 집이 있다면 사실 시세는 그보다 더 높을 것이고 공시가격이 1억인 집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약 6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이 초과하시면 피부양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이 역시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기준은 얼마일까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이 넘어가시고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연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잃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소득 기준으로는 2천만 원,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는 연 1,000만 원과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 그리고 재산만 가지고 기준을 할 때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피부양자 조건은 부부 합산 기준이 아니라 각각의 기준이다. 그럼 피부양자가 되려면 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사근연기의 소득도 포함시키는 거니까 그 소득을 다 포함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또는 1천만 원과 5억 4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거니까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게 또는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 있으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득을 부부가 분산시킨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다 못 쓰고 갈고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증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재산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짜리야.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분리하면 4억 5천, 4억 5천이잖아요. 각각의 기준에서는 어차피 재산과 소득을 같이 보는 기준인 5억 4천보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명만 9억이 1원이라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되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분산을 하시게 되고 가능해지는 거니까 재산을 공동명의로 분산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임대를 해줬을 때 보증금하고 월세 있잖아요. 보증금하고 월세의 비율에 따라서 피부양자 될 수 있는 그 금액 조건이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도 약간의 비율을 조정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들이 있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은 노후에 연금이 가장 소중한 수단이잖아요. 노후에 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제가 매일같이 강조하는 것처럼 비과세 연금들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비과세로 하실 수 있는 연금이 있다면 연금을 받으시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잘 활용하신다면 소득에 있어서 분산을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는 정도가 엄청나게 초과한다면 방지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이 별로 없겠지만 거기에 간당간당하거나 언저리에 있으신 분들은 재산의 분할 또는 재산의 공동명의화 또는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도 나한테만 이자와 배당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 그래 나 때문에 이제 피부양자 탈락하면 배우자도 같이 탈락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산을 미리미리 좀 조정을 하셔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건보료 폭탄 피하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잘 활용하라 하셨습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하기 전에 건강보험료와 퇴직하고 나서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건강보험료 예상액이 있겠죠. 또는 이미 퇴직하신 분이 지역가입자가 되셨다면 이미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딱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야. 나 회사 다닐 때는 10만 원 냈는데 지역가입자가 됐더니 30만 원을 내래. 뭐 이렇게 10만 원과 30만 원. 이건 너무 세잖아요, 갑자기.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3년 정도 유예기간 동안에 좀 적게 내시고 이 부분을 좀 줄이는 방법, 아까 제가 줄이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좀 감경을 시키시다면 이 간극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제도에서는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0%와 36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회사 다닐 때 냈던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회사가 반을 내주고 내가 반을 내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다. 그럼 그 보험료 기준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유예해서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면 한 3년 정도의 유예 기간 동안 나의 재산을 좀 줄일 수 있고 소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이것을 좀 비슷하게 낼 수 있도록. 또는 회사 다닐 때는 사실 소득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나는 다른 소득도 없고 퇴직금 받은 거 하고 국민연금하고 이건 매개 돈 안 되는 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된다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건강보험료 폭탄 있다면 피하셔야 됩니다. 이 폭탄 피하는 방법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잘 알고 대비하셔야지 노후에 흘려보내시는 돈들 없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연금에 대한 상담,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1600-0456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 주치, 연금 닥터 김용택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